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동양학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음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음양오행의 강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행은 목화, 토, 금, 수 5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과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의 기운은요, 상승하는 기운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위로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기운을 가진 것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목 오행의 사물로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막 씨앗에서 움터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새싹도 이제 해당은 되죠. 그리고 시간은 하루 중에 아침이 되고 계절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해당돼요. 그리고 방위는 이제 동쪽이 되고 색깔은 동쪽이 아니라 푸른색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막 태어난 아기나 아니면 이제 아직 청소년 시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목의 기운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작, 출발, 계획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목일간이 목의 기운이 강할 때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목이 강하게 작용하면요, 일단 스타트는 되게 잘해요.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스타트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면서 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쉽게 흥미가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 중간부터 흐지부지하고 쉽게 흥미가 떨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과 조합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은 인의예신 중에서 인에 속해요. 그래서 인정이 많고 희생 봉사의 마인드도 있어요. 그래서 목 기운이 강할 때는요, 이 동정심이 많고 약자에 또 약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잘못을 반복을 해도요, 쉽게 자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또 빌면은 마음이 약해서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그 약점을 알고 이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요, 이런 사람은 가까운 지인이 잘못을 했을 때 냉정하게 자르지 못해가지고 끌려다니다가 손해봤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라는 게 처음 시작하는 기운이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 푸릇푸릇한 청춘과 같아요. 그래서 젊음, 청춘의 기운이 있어서 목이 작용하면 젊어 보이거나 젊게 하고 다닙니다. 또 동심을 가지고 있어서 좋게 보면 순수하고 나쁘게 보면 세상 물정에 좀 어두운 사람 또는 정신 연령이 낮아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청춘의 기운을 가진 목이 사주에 없으면 나이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복장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 화는 외부로 확산하고 발산하는 기운으로
대표적인 사물은 불이죠. 시간으로 보면은 밝은 대낮이고, 계절로는 무더운 여름에 해당되죠. 방위는 남쪽이고 색깔은 붉은색이고, 사람으로 치면은 작년이에요. 이 화라는 기운이 있으면요, 일단 태양의 이미지를 좀 떠올리면 돼요. 이 화라는 기운을 이해하려면 일단 태양을 먼저 떠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 태양은 천지사방을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 강한 사람들이 감추는 걸 싫어해서 솔직한 면이 있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병화일주가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병화일주가 강하면요, 자신 부끄러운 흑역사 같은 것도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대신 남들이 감추려고 하면은 엄청 싫어합니다. 또 그거를 감추는 거를 또 귀엽고 밝히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기심이 많은 건데, 그러한 요소 때문에 오지랖이 넓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화가 강한 사주는 뭐 잘 감추지도 않지만 잘 감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표정에서도 다 드러나고, 만약에 어떤 무언가를 감춰도요,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분을 감추고 일하는 뭐 비밀 정보 요원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가 강하면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화를 이 주작이라고도 하는데, 육수 중에 주작에 해당돼요.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주작을 의미하는데, 주작은 말이 많은 떠벌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도 되지만 투머치 토커도 돼요. 그러니까 좀 시끄러운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잘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는 인의 예지신 오상 중에서 예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예의를 중시하는 편이고, 예를 갖추는 표현을 잘해요. 그러면은 화가 없으면 예를 갖추는 표현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화가 없는 사주들이 예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예의를 잘 지킨다, 이런 거는 자신을 포장을 잘하는 것도 되고,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화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요, 허례의식이 있고 겉에만 신경 쓰느라고 외화 내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발달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이제 빠른데요, 일단 눈치도 빠르거니와 눈썰미도 좋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 파악을 되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잘하는데, 이 눈썰미가 좋다는 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런 분들은 한두 번만 보면 금방 따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사주에 화가 없으면 눈치가 약할 개연성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식상까지 없으면요, 진짜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태연한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같이 일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요, 눈치껏 알아서 행동하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얘기를 해주는 게 서로 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토를 보면요, 토는 중간에서 화해 조정하면서 이제 갈등을 완화하는 기운, 이런 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가
어떤 배척하는 것보다 다 받아들이는 속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물로는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베어링도 있는 거고, 마찰력을 줄여주죠. 그죠? 윤활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감초는 여러 약재들이 조화롭게 섞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교차로, 중앙 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저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차들이 몰려와도 막히지 않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디, 이거를 이제 중간, 이런 중간 부분을 토라고 보는데, 이 대나무 마디는 대나무가 한 단계 성장하도록 줄기와 줄기를 연결해주고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성장하는데 이 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토는 이 방위로 보면 중앙을 의미하고, 색깔은 황색이죠. 그래서 토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목화 금수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12지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인, 묘, 여기 화와 목 사이에 진토가 들어가죠. 그죠? 진, 사, 오가 되고, 미. 화와 또 금 사이에 또 미가 들어가죠. 진이 들어가고, 신, 유, 술이 들어가죠. 그죠? 이 금과 수 사이에는 또 술토 들어가고, 해, 자, 수와 목 사이에는 또 이 축토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목화금수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피스톤의 경우에도 토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스톤이 앞으로 나갔다 뒤로 또 돌아 나오는 그 방향 전환을 토가 작용을 하잖아요. 자동차 엔진에서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그 과정도 토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는 이런 속성이 나쁘게 작용하면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나타나기도 해요. 항상 자기가 조율을 해야 무슨 일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중국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잖아요. 세상의 중심이다 해서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토는 신용도 되는데, 그거는 인의 예지신 중에 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농부들이 하는 말 중에 땅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반대로 말하면 농부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토는 이제 중앙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방팔방으로 나갈 수 있어서 융통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중앙에 교차로가 신호등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이 동서남북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신호가 고장나면 이제 얽혀서 완전히 교통이 대책 없이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토가 적당하면요, 특별히 사이가 나쁜 적이 없어서 누구랑도 소통하면서 잘 지내는데, 이 토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어떤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고 고집불통이 돼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막히는 모습이나, 또는 이 토가 많을 때는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속성이 되는데, 그때는
황소고집처럼 누구와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토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가 많으면요, 너무 행동이 굼떠요. 완전 만만디야.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너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우유부단한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토가 적당해야지 많으면은 반드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나머지 오행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잘 지키고 따르는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좀 토속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좀 촌스러운 건데, 무토일주 같은 경우 겉으로 보면요, 농촌 총각 같은 순박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이제 토속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오행 중에서 종교를 의미하는 게 토기운과 화해기운이에요. 물론 이제 화해기운도 정화가 좀 더 그런 속성이 있고, 병화는 어두울 때 이제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종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금을 보면요,